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주 솔트입니다. 오늘은 임신일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조금 또 내용이 길어질 거를 대비해서 제가 생각하는 임신일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차근차근 오늘의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신일주는요 굉장히 재주가 많고 특히 예전에 어떤 과거 급제나 그 학문을 통해서 집안을 빛낼 수 있는 가문을 빛낼 수 있다고 여기던 그 시절에는 물론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귀한 사주, 어떤 선비의 기운을 타고난 그러한 이제 일주로 봤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임신일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워낙 이제 다재다능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기 때문에 그 글자의 기운상. 근데 좀 한 우물을 파자.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거든요. 임신일주를 말씀드릴 때. 일단은 임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본인이 또 그것도 잘 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자, 정작 이제 조금 이 기운이 부정적으로 흘러갔을 때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마무리가 부족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한 직종 업종 안에서 그 역마의 기운으로 그 안에서의 이직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으나 직종 자체를 여러 개를 하거나 또는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 근데 그 업종이라는 것이 그 전에 것과 뭔가 상관없이 우리 임신일주는 너무나 그 관심사도 많고 재주가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뭔가 상관 관련이 없는 것들도 다 두루두루 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종 자체도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뭐 투잡, 쓰리잡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이직을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보다는 오히려 한 우물을 파는 것이 더 성공에는 가깝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한 가지라도 제대로 마무리를 짓겠다는 각오가 있다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일주가 우리 임신일주가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임신일주는 본인이 정한 목표를 잘 달성을 하거든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 더 이상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그 경향이 있어요. 이미 내가 그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좀 관심이 사그라들면서 다른 곳으로 또 이제 워낙 그 관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 옮겨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적당한 목표 또는 어떠한 그 결과에 타협하려 하지 말고, 타협이겠죠. 이게 제가 이 타자를 치면서 동시에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이해 부탁드립니다. 타협하려 하지 말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목표를 상향해서 잡는 것이 더 좋다. 목표를 상향 해서 시켜 지속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주. 할 수 있는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이라고 쓸게요. 없는 그러한 일주라고 본다. 그만큼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임신일주에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 임신일주는 완벽주의 성향에 또 일도 잘 해내고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그 본인이 정한 목표는 웬만큼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한 다음에는 이제 관심이 사그라드는 거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판다면 우리 임신일주는 그 한 분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지만 임신에 이따 제가 글씨를 풀어드리겠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우리 임신은 솔직히 내 잘난 맛에 사는 일주거든요. 내 잘난 맛에 사는. 근데 그렇게보다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 잘난 맛에 사는 것보다는 겸손함을 좀 내세워야 된다. 겸손함을 내세워야 한다.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신일주는 굳이 우리 임신일주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인정을 해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임신일주는 오히려 솔직한 것보다 세상살이 어느 정도의 가식적인 태도가 도움이 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때 가식은 아니고 어쨌든 그런 겸손함을 내세우는 것이 더 우리 임신일주에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인간관계
관계의 구설수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임신일주의 그 장점이자 단점인데, 우리 임신일주는 제가 이제 각 글자의 의미를 풀어드리겠지만 뭐 마르지 않는 깨끗한 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어떠한 그런 물을 원하는 사람들이 또 그 물이라는 것은 인기와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인기도 많고 또 거기로 인한 귀인의 도움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일주이긴 하나, 그만큼 원래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구설과 풍파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인의 도움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귀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귀인이 올 거예요. 도움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 그 가능성만큼 사람으로 인한 구설과 풍파가 있으니 좀 내가 평소에 사람 보는 눈을 좀 잘 길러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말씀 제가 드렸고요. 조금 그러면 차근차근 제가 글씨를 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자, 이 임신이라는 글자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각 글자의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글자의 의미. 자, 우리 임신일주, 임신분들이 말하는 그 임이 무엇이며 신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임과 신은 둘 다 음양으로 봤을 때 양의 기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임이라는 이 주체, 자, 임신분들은 임으로 태어났거든요. 나의 주체는 임이고, 자, 이 임으로 태어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 신이라는 환경에 살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게 봤을 때는. 그러면 임이 무엇이냐? 임은 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양, 바다, 아주 큰 물. 자, 큰 물, 이제 큰 물, 작은 물 하면은 또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직관적으로 제가 큰 물이라고 쓸게요. 자, 작은 물이 아니라 큰 물. 그 다음에 또 뭐로도 볼 수 있냐면은 육지의 물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어떻게 가지고 다니거나 소지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물이라기보다는 아주 크게 존재하는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또 다른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라고 좀 비유를 해본다면, 개수는 뭔가 그 잔잔한 비고, 임수는 장대비가 마구 내리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임수는 어떠한 종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씨앗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씨앗. 하나의 어떤 씨앗이라는 개념도 갖고 있고요. 동물로 비유했을 때는 검은 원숭이로 볼 수 있는데, 이 원숭이는 사실은 임수가 아니라 이 밑에 나와 있는 신이라는 글자가 또 동물을 대변하거든요. 그래서 검은색, 임수라는 이 물의 기운인데, 이 임이라는 글자가 나타내는 색은 검은색을 나타내서 제가 글씨를 검은색으로 썼고, 그 다음에 이 신이라는 글자는 신금, 그 오행 중에 금을 상징하는 글자인데요. 금이 흰색이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대체를 했거든요. 그리고 원숭이의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체로 표현했을 때 우리 임수는 검은 원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원숭이의 기운을 타고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잔재주, 뭐 잔을 빼도 그냥 재주 자체가 많고 다재다능한 느낌을 다재다능함을 타고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검은 원숭이가, 큰 대양이, 바다가, 이 큰 물이 어떤 환경에 존재를 하고 있냐? 이 신이라는 환경에서 이 임이라는 주체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신이라는 환경은 무임경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조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무는 큰 산 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임은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나의 주체라는 임수와 이 환경에 존재하는 임이 또 같은 임이 존재하고 있다. 이 부분 때문에 뒤에 또 발현되는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큰 산인데 거기에 이미 물도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산에서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는 그러한 안반수가 있는 곳에 또 물이 있다. 또 장대비가 내리고 있다. 거기에 검은 원숭이가 그 물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바위산에서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는, 자, 근데 물이 굉장히 맑겠죠. 이미 물도 그 규모가 큰 물이 많은데 그게 흙탕물이 아니라 바위산에서 솟아나고 있는 물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것들이 어떤 불순물들이 많이 껴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맑고 깨끗한
안반수의 느낌이고, 자, 여기서 물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가 않는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는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자, 이 임수라는 씨앗이 경금은 금도 되지만 열매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매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씨앗의 모습이라고 봐도 된다. 이 부분이 또 이따가 특성으로 발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임수라는 제가 물로 봐도 되지만 씨앗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얘를 씨앗으로 본다면, 자, 이러한 어떠한 그 열매 속에서 이 씨앗이 잘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져 있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자, 이 임과 신의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자 변환이 힘들어서 한글로만 좀 쓰는 부분 이해 부탁드리고요. 자, 임이라는 주체가 신이라는 그 환경에 존재하고 있는데 두 개의 기운은 둘 다 양의 기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음의 기운이 아니라 양과 양의 기운이 만났다. 그래서 같은 기운이 있을 때 우리가 일단 같은 그 음양을 갖고 있다. 그리고 자, 이 신이라는 그 신금이 임수라는 수에게 어떤 기운을 복돋아 주고 있고 기운을 인풋이죠,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임과 신의 관계는 사주적인 관계로 플러스 편인 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용어를 모르셔도 되거든요. 제가 이 편인의 특성을 좀 풀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편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음양의 조화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양과 양의 조합이기 때문에 어떤 좀 치우쳤다. 한쪽으로 어떤 자신의 기운과 생각이 강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이라는 것은 나에게 들어오는 기운이거든요. 특히 나에게 들어오는 기운은 어떤 공부를 함으로써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겠죠. 아니면 내가 주위에서 어떤 도움을 받는다든지, 자, 그런 기버의 느낌이 아니라 테이커의 입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임과 신의 관계는 사주적인 용어로 편인 관계에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편인이 무엇이냐? 이 편인이라는 관계를 갖고 있는 글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 즉, 우리 임신의 전반적인 특징도 되겠죠. 자, 이 임신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세계가 좀 강하다고 볼습니다. 세계가 강하고 생각과 주관이 뚜렷합니다. 생각과 주관이 뚜렷한데, 여기서 정인이 아니라 우리 편인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냥 내가 배우거나 들은 대로 그대로 입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이라는 것은 나에게 들어오고 내가 그것을 입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인이라고 나중에 또 그 관계가 나오면 풀어드리겠지만, 정인이라는 관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음양이 합쳐지면서 정이라는 글자로 바뀌면서 정인이라는 관계가 있는데, 그 반대편에 편인이 있고, 정인은 A라고 가리키면 A라고 생각하고 A라고 익힙니다. 근데 편인은 A라고 가리키면 이것을 나의 기준 하에서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내가 학습하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이 A를 다르게 해석해내고 다르게 그 A를 출력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임수가, 이 편인이 직접 학습을 하거나, 한마디로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태도를 갖춘다라는 거죠. 직접 학습하거나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행동하기에 한번 맞다고 이 편인 기질의 이 임수가 생각하면 주변에서 설득이 힘들다. 왜냐하면 내가 해봐서 알기 때문에, 내가 배워봐서 알기 때문에, 내가 그 분야를 공부해서 알기 때문에 뭔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한번 해석을 해내고 그것으로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배우고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본인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여 받아들임. 이렇게. 그래서 이 편인적 기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편인은 생각보다
생각보다 의연한 척하지만 주변의 눈치를 생각보다 많이 봅니다. 아닌 척하지만 그래도 다 주위를 살피고 있고요. 그렇기에 왜냐면 계속 인풋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없던 입력이 계속 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말로 좀 예시를 풀어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장걱정이 많고 좀 부정적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좀 의심이 많고 신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임수라는 기질 자체가, 수의 기질 자체가 약간은 뭐 게으르다고 할 수도 있고 좀 느긋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게으른 기질, 느긋한 기질로, 자,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 할 수, 좀 이런 기질이 있을까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고민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임수라는 것은 또 이 수의 기운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많거든요. 그리고 나만의 독창성, 편인이기 때문에, 자, 대세를 따르려 하기보다는 독창적인 나만의 길을 가려 하기에 또 관심도 많고, 특정 분야에서 그 능력이 매우 뛰어나게 발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편인적 기질이 들어가면 뭔가 남들과 똑같이 하기 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특한 취미, 그다음에 특수한 기술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많다는 거죠. 이게 그 사주 중에 두 글자를 보고 이제 편인적 기질을 또 크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인, 뭔가 사고적인, 생각하는 추상적인 개념에 관심이 많아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관찰하는, 자, 이런 분야. 자, 어떤 분야일까요? 과학이나 또는 예술 분야에도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편인 기준은 문서를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서를 다루는 세밀한 뭐 업무? 뭐 이런 직업도 잘 맞겠죠. 뭐 세무 같은 거, 또는 이게 약간 교육, 종교적인 측면과 잘 맞기 때문에 철학 분야, 교육, 외국어 좋습니다. 또 여기 역마의 기운이 같이 들어가고 생각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교육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교육 쪽 좋고, 그 다음에 외국어 좋고요. 과학 분야 앞에서 말씀드렸고, 자, 순간적인 판단, 수의 기운으로 순간적인 또 그 금의 기운과 수의 기운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판단, 직감, 영감이 뛰어난 경우가 많다. 뛰어남. 그다음에 일단 근데 행동력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하기보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아이디어 구상이나 사색하는 쪽이 강하다. 이따가 직업적인 측면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육체 노동보다는 오히려 조금 이제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각, 사색,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직업군이나 적성에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전반적인 편인이라는 이 특성을 가진 거는 우리 임신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60개 일주 중에 여러 가지 다른 글자들도 이런 편인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지금 말씀드린 편인이라는 특성은 임신이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만, 다른 편인이라는 글자를 갖고 있는 다른 일주들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임신만의 기본 성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신만의 좀 특정적인 위에 말씀드린 편인 같은 기질을 바탕으로 여기서 조금 더 임신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을 좀 정리를 해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임신만이 갖고 있는 기본 성향을 말씀드리려면, 앞에 말씀드렸던 이 임신이 깔고 있는 신이라는 이 기본적인 환경의 구체적 조합을 좀 함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임이라는 임수, 이 큰 물이 지금 환경적으로는 무임경이라는 그러한 신이라는 환경이 있는데, 이 신이라는 글자의 환경의 구체적 조합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그 다음에 무토, 그 다음에 임수, 그 다음에 경금, 즉 토, 수,
금,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있는 환경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제가 편의상 쓸게 모르셔도 됩니다. 이 무라는 것은 임의 임수에서 입장, 나의 주체에서 입장에 봤을 때는 편관이고, 그다음에 이 임은 아까 내가 임수였는데 이 환경도 또 임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랑 똑같은 존재는 비견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경은 자 편인, 이렇게 세 가지의 한자의 그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특징이 등장을 하냐? 그럼 여기서 이제 특징, 이 환경의 구체적인 조합. 신금이라는 글자 속에 묻혀있는 무임경에 이 임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임수만의 기본적인 성향이 무엇이냐. 그럼 뭘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임수는 제가 아주 큰 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미 이 글자 안에 똑같은 자신의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큰 물을 품고 있는 큰 산 위로 그 옆에 큰 물이 또 있다고 보셔도 되고, 아니 이미 물이 많은데 또 그 위에 장대비가 내리고 있는 형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그림을 그려보셨을 때 어떤 요소가 너무 많냐? 물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수라는 요인이. 왜냐면 이미 임수라는 것은 엄청나게 거대한 물인데, 물이 있는 상태에서 또 나라는 거대한 물이 거기 내리고 있으니, 자, 이 수의 기운이 강할 수밖에 없다. 자, 수의 기운은 당연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모든 오행이 장단점이라기보다는 특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영리하고 총명하고 똑똑하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을 수 있고, 그렇다면 또 어떤 부분이 있냐? 감정이 기복이 심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결정력이 부족합니다. 결정력이 부족하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자, 물이 많기 때문에 과할 수 있는 어떤 성욕적인 부분을 어떻게 내가 제어하고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임이라는 그 임수라는 글자 자체가 이건 좀 한자로 써볼까요? 임이라는 임수라는 글자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수라는 기운이고, 그 기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생각이 많습니다. 생각이 아주 많다. 이 임이라는 생각이 많은 이 상황과 신이라는 자, 이 환경 안에는 무임경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특히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이 경이라는 경금. 이게 확실히 좀 한자로 같이 쓰니까 더 힘드네요. 이제부터 안 쓸게요. 그래서 이 생각이 많은데, 이 금은 경금이잖아요. 그럼 경금은 도끼와 같은 아주 강한 의지와 결단력을 갖고 있거든요. 강한 결단력. 자, 그러면 내 자체가 생각이 많고, 거기다 나는 결단력도 있고, 그다음 아까 말한 편인적 기질이 있기 때문에 나만의 세계가 있고요. 나만의 세계. 그 다음에 무토라는 것은 또 편관인데, 나의 기준, 어떤 나의 생각도 확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 무엇이냐? 우리 임수는 이것저것 도전하고 싶어 해요. 이건 이제 생각이 많은 거겠죠. 생각이 많고 총명하고 내가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사람들은, 어떠한 일주들은 그냥 생각만 하고, 자, 이것저것 그냥 해볼까 말까 하는 데서 멈추는 일주가 있는 반면에, 우리 임신은 거기다 플러스 이 강한 결단력, 경금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도전하고 싶어 함이 아니라 결국에는 결단력으로 도전을 한다. 이것저것 도전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오히려 어떤 마무리가 없을 수 있다라는 기운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또 이제 편인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일보다 특별한 분야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을 이제 불어넣죠. 이런 기운들이, 이런 글자들이 우리 임신에게. 거기다가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 완벽주의자 성향 플러스 다방면의 지식 풍부하죠. 아까 이제 수의 기운과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지면서 이런 특성이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자, 머리 막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이 물이 넘쳐나니까. 그래서 두뇌 회전이 빠름. 자, 그러면 이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한다.
도전한다, 지른다. 이거 하다 관두고 저거 하다 관두고 이런 형상이 잘못하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아까 말씀드린 많아. 정작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운이 못할 수도 있다. 못한다가 아니라 못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운의 흐름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임신 말씀드릴 때 한우물을 파야 되고 뭔가 그 안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게 이런 글자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잘못 발현이 되면 거기다 이제 선배의 기질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한량이라고 하는 그런 기질이 발현될 수 있어서 제가 초반에 그 부분이 우리 임신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포인트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이 글자적 성향을 봤을 때 임수, 자, 이 임수는 아까 그 경금이라는 어떤 열매에 잘 보존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씨앗이 즉 뭐죠? 씨앗은 아까 말씀드린 씨앗. 나라는 임수가 지금 글자적인 형성으로 봤을 때 씨앗이 열매, 즉 열매는 경금, 크게 봤을 때는 신금으로 보셔도 됩니다. 경금 안에, 이 열매 안에 잘 보존이 되어 있다. 이 신금이 우리 임수를 잘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 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을 갑자기 왜 하냐? 어떤 기준으로 이게 표현이 되냐면, 즉 경금은 그러니까 신금이라는 그 금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경금이라는 그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그냥 그 금의 기운이라고 할게요. 편인적 요소거든요. 그럼 이것은 무슨 얘기냐? 편인적인 요소가 누구를 보호하고 있냐? 임수를 보호하고 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발현이 되냐? 자, 이걸 관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어떠한 편인의 보호 안에서 또 그 무토가 편관의 기질이거든요. 일단 쓰고 제가 한꺼번에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내 편인 안에서, 자, 이 임수가, 잘 보호를 받으며 편관을 행세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주관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걸 말로 풀어보면 이 편인적 기질이라는 것은 모친, 가족을 봤을 때 어머님, 뭐 크게 봤을 때 뭐 이제 아버지보다는 사실은 어머니의 기운이 강하긴 하지만, 자, 부모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어머님에게 의지를 많이 하며, 그러니까 이 어머니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내 맘대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자로만 봤을 때, 이 두 글자만 봤을 때요. 그래서 모친 어머니에게 많이 의지하며 모친의 영향력이 크다. 모친의 영향력이 큰 일간. 그렇기 때문에 뭐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임수는 아프다가도 어머니를 보면 몸이 낫는 듯한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다. 그 정도로 이 글자로 풀었을 때 말씀드린 겁니다. 자, 8개의 글자 중에 단 2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더 심하게 발현될 때도 있고, 다른 글자들과 합과충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안 나타날 수도 있고, 글자 2개를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기운이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 편인적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인복이 있습니다. 인복이 있어. 난관에 처할 때마다 귀인이 나타나 도움을 줍니다. 아주 좋은 뭐 이런 그 인복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타고난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이 편인의 기질이 나를 아주 잘 감싸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 복, 즉 부모님 복이 있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 유산도 물려 받을 수 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어머님의 그 기운 안에서 내가 보호를 받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 좋은 것도 있지만 모든 게 그 단점도 있겠죠? 약간 마마보이, 마마걸의 그 성향이 보일 수도 있다. 마마보이, 마마걸. 근데 마마보이가 조금 더 그 성향이 더 발현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모친의 보호 안에서 모친의 보호 안에서 자, 편관을 행하기 때문에,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모친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이따 배우자 관계를 말씀드릴 때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결혼 후에도 이 어머니의 어떤 관여로 인해 좀 고부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좀 높은 일주가 우리 임신일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고요. 자, 우리 임신일주는 글자적으로 편인의 기운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태어났을 때 아주 귀한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예전에는 집안을 일으키려면 과거 국제가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었기 때문에 공부, 교육으로 성공하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 교육. 자, 편인으로 성공하여 나의 뜻, 즉 편관을 펼칠 때, 자, 이 팔자 자체가 이렇게 타고난 거죠. 편관을 펼칠 때 나의 타고난 팔자대로 풀린다. 팔자가 잘 풀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학문에 최적화된 일주로 아주 가문을 빛낼 수 있는 귀한 일주로 과거에는 봤었다. 이제 시제가 조금 변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또 이 임신은 어떤 기운이 있냐면 글자 자체에 나와 똑같은 임수가 또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의 기운이 아주 강하게 발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견이 있기에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똑같은 성향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고집이 세다. 일단 편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편 이렇게 들어가면 그 기본적으로 고집이 세고 기질이 강하거든요. 근데 거기다 이제 비견까지 있으니 기본적으로 나의 고집이 세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임신일주는 어디 가서든 조금 이 사람이 자신이 모든 주체적으로, 제가 잘난 맛에 사는 일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이 모든 이 임신이 주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주변의 말을 듣지 않겠죠. 편인이니까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잘해요. 다루려고 함. 그럼 내가 주변에 임신이 있다. 그렇다면은 어떤 결정은 임신이 좀 하도록 놔둬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임신일주가 이런 애 저런 애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을 임신이 하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거나, 그렇게 어떤 결정권을 이제 선택권을 주고 최종 결정은 임신에게 맡기는 것이 상황을 순조롭게 돌아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임신이 그렇게 이기적인 일주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 그런 결정을 잘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를 앉혀놓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결정을 밑에서 하고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자, 결정을 네가 해. 임신 네가 최종 결정해. 그런 약간 사자자리 느낌으로 별자리로 가자면 그러한 좀 결정권이나 그런, 뭐랄까요? 그 위험이라고 하나요? 위험?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주면 오히려 이 상황을 잘 다루고 상황이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주변에 이제 임신일주가 계시면, 임신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점잖아 보이지만 여러 가지 기운이 합쳐져가지고 결국에는 나의 비겁을 목표로 최종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 임신은 체면을 굉장히 차리고 그런 부분을 중시하는 게 맞지만, 실리가 오면 자, 명예를 선택하는 일주가 있고 결국엔 실리로 가는 일주가 있거든요. 실리를 선택한다. 실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참고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임신의 적성을 좀 볼게요. 임신일주의 적성. 임신일주는 약간 선비기질의 일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세속적인 분야보다는 뭐 경제나 정치나 실질적으로 그러한 세속적인 분야보다는 선비의 기질, 학문, 종교, 교육, 예체능, 어문. 자, 이것도 뭐 교육에 크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어문, 계열에 종사할 때 뛰어난 능력이 발휘된다. 다 잘하는데 이러한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외국어 말씀드렸죠. 외국어 계열 또는 문서를 다루는 업, 초반에 말씀드렸고, 문서를 다루는 업. 그 다음 재주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주와 관심사가 정말 많거든요.
많기에 이것저것 도 다 합니다. 기본을 하거든요. 많기에 운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운의 흐름이 좋지 않거나 방향성을 잘못 잡으면 좀 삐끗하면 방향성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직업이 너무 많은 것은 직업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직업, 식상이 발달되기 힘든다. 직업을 갖기 힘들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임신은 뭔가 추상적인 그런 직업보다는 안정적인 직업을 확실한 나의 어떤 명함을 갖는 것이 좋다. 직업을 추구하는 것이 좋음. 가장 잘 맞는 거는 교사, 공무원, 공기업 등 뭔가 이 안정적이면서도 확실한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투잡, 쓰리잡 할 수는 있지만 메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왕이면 여러 개 할 에너지를 하나에 그러니까 재능이나 우리 임신은 재능이나 재주를 중구난방으로 사용하기보단 본인의 전문 분야를 만들어 놓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을 때 여러 개의 직업이 아니라 그냥 나의 확실한 분야, 전문 분야를 파고들어야 한다. 좀 나만의 확실한 명함을 만들어 놔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여기서 또 임신일주, 자녀분이 계신 분들을 위해서 약간 팁을 드리자면, 임신일주 할 때 일단 다 해보라는 식보다 다 해봐. 일단 다 해보자. 이렇게보다는 다 해보라는 식보다는 명확한 목표 의식을 일찍 정해주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임신일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목표를 이룬 후에 더 이상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더 이상. 특히 이제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 뭐를 얼마 정도 점수를 맞았다. 어떤 과목에서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성취했다. 더 이상 하지 않으려는 기운이 강합니다. 재미가 없고 관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능력 대비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멈추지 않게 설정해 주는 것이 좋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임신일주는 마음대로 가는 대로 살아선 좀 안 되는 일주거든요. 마음 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됨. 자, 이런 부분을 조금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냥 이거 해보다가 말고 저거 해보다 말고 이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표의식을 명확하게 정해주는 것이, 만약에 임신일주 자녀분들이 있으시다면 좀 그 교육을 시키실 때 아니면 진로를 결정하실 때 참고하실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 임신의 금전적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선비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선비라는 것이 편인적 성향이라고 제가 이제 크게 말씀을 드릴 건데, 재물과는 아주 큰 인연은 없습니다. 아주 큰 인연, 사업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소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 임신이라는 일주 속에는 좀 없다. 그러니까 재물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그런 크게 사업이나 이런 일을 크게 벌림으로써의 그런 재물은, 그런 것은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그 사주의 어떤 일관들과 종합해서 다른 그 글자들과 조합했을 때 또 다르게 발현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재주에 비해, 우리 임신이 갖고 있는 재주에 비해 재복은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주 2개만 보는 거기 때문에 다른 글자를 조합을 분명히 해봐야 되고, 2글자 상만 읽었을 때는 이런 경향이 있다. 그리고 돈이 엉뚱하게 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는 것보다 부동산이나 돈을 묶어놓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강을 좀 볼까요?
일단 물과 금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후가 좀 차갑습니다. 차가운 성향, 차가운 기운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 차가운 기운으로 이 글자 두 개가 갖고 있는 차가운 기운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은 좀 여성 질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여성 질환이나 또는 신장 또는 방광 쪽이 약할 수도 있다. 약할 수도 있다. 자, 다른 글자 만약에 여기에 뭐 따뜻한 화의 기운이 잘 보호를 하고 있다든지 한다면 당연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운 사주잖아요. 일주잖아요, 일주. 차가운 글자 두 개가 만났기 때문에 사주 전체 원국에서 사주 원국이라는 것은 그 8글자 중에서 이 조후는 따뜻하고, 습하고, 차갑고, 뭐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그걸 얘기하는 건데, 계절적인 요소를 말씀드리는 건데, 화의 기운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주 원국에서 화의 기운이 약하면 그러니까 몸이 좀 차가워서 생길 수 있는 그런 계열의 질병들이나 좀 건강 문제를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주 전체 원국에서 화의 기운이 약하면 자녀를 갖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여성 질환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몸이 차가울 수 있으니까 자녀를 갖거나 또는 여러 가지 몸이 차가워서 생길 수 있는 질병이나 그런 건강적인 부분을 내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뭐 몸을 따뜻하게 한다든지,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식품을 좀 챙겨서 드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 이 임신일주는 전체적으로는 건강한 체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생길 수 있냐면 글자 속에서 전반적으로는 건강한 체질이거든요. 임에도 육체 노동이 잘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체 노동과는 잘 맞지 않고 선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지 않고 사고수가 있을 수 있다. 사고 위기가 있을 수도 있음입니다. 있다는 게 아니라 글자만 봤을 때 그럴 수 있다. 글자만 봤을 때. 그리고 강한 수의 기운으로, 수가 많으면 감정의 기복이 있거든요. 또 차갑잖아요. 물이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또 육지의 물이기 때문에 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근심이 해소가 안 되고 쌓일 수 있다. 근심이 해소가 잘 안 돼. 우라라고 하죠. 우라가 생길 수 있다. 우라가. 요 정도 하고요. 자, 일곱 번째 배우자를 좀 볼게요. 자, 배우자는 아까 초반에 이 임수가, 이 씨앗이 그 열매, 편인에 잘 보호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신일주는 이성관계에 부모님, 특히 어머님의 간섭이 어머니의 영향이라고 할게요. 영향이 크게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크게, 다른 일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미칠 수 있음. 글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글자가. 자, 그 다음에 하지만 but 뭐가 있냐? 임신일주도 그 안에 비견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고집이 세서 문제는 이 어머니 영향이 있지만 결국은 원하는 사람과 이어집니다. 여기서 계속 그 사건이 아니라 상황이 벌어지겠죠. 원하는 사람과 이어지지만, 자, 어머니와 이 편인의 기질이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 이후에 문제가 지속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모님, 어머님과의 관계를 내가 이성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이것을 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이 임신일주가 갖고 있는 배우자, 즉 경금이라는 글자가 이 임신일주의 배우자의 모습으로 들어와 있는데, 또 이거를 배우자 입장에서 다시 풀려면 그 경금 입장에서 상황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 설명드리기엔 너무 길기 때문에 일단 결론으로 바로 가면, 임신일주의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본인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배우자의 모습은 굉장히 실리적인 분입니다. 굉장히 계산적이라고 할게요. 계산적이고 실리적인 사람이 들어온다. 실리적인 사람이 나의 배우자의 기본적인 성향으로 깔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은 계산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계산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나
속으로는 다 샘을 하고 있다. 자, 이런 성향의 분이 우리 그 기본적인, 그러니까 뭐 이게 나쁘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실리적인 분,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실리적인 분이 우리 그 임신일주의 기본적인 배우자의 성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건 다른 글자도 상대방의 글자를 또 조합을 해봐야겠죠. 아주 크게 볼 수밖에 없고요. 임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 역마의 기운으로 자 부부가 함께 여행을 자주 다니면 관계가 안 좋아지는 관계도 있고 좋아지는 관계도 있는데 사이가 한결 좋아질 수 있다. 자, 이렇게 같이 어딘가를 다니는 것 자체가 두 분의 기운이 기운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이 정도 하고, 자, 그럼 조금 나눠서 볼게요. 임신일주 남과, 아무래도 이 배우자는 남과 여를 좀 다르게 발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임신일주 남자분 먼저 조금 보자면, 임신일주 남성분의 기본적인 성향은 수가 많잖아요. 남성에게 수가 많다는 것은 성욕적인 부분을 가리키기 때문에 왕성하다. 이 부분이 좀 잘 맞는 부분과 결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좀 높은 일주가 바로 또 임신일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마의 기질로 나다니는 역마로 나다니는 기질이 있어 가정 불화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게 다 확실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글자의 조합에서 이거를 확 꺼트릴 수 있는 글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더 크게 발현될 수 있는 글자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럴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6글자, 많게는 대운 포함 8글자, 세운까지 포함하면 10글자를 추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렇다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생활 관리를 잘 해야 하며 이성 문제로 낭패를, 거기다 이제 임신이라는 글자 자체가 주변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겪을 수 있으니, 거기다 이제 그 성적 매력이 이제 나타나겠죠. 글자상으로 있으니 다른 일주보다 조심해야 한다. 왜냐면 임신일주 남자분들은 그 아내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하다가 자기의 복을 다 차버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아내복이 있어요. 아내복이 있고 굉장히 활동적이고 능력 있는 부인을 얻을 수 있고, 아니면은 반대로 아주 현모양처 기질에 있는 분,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이 임신 분에 맞는 그럼 어쨌든 아내의 기본적인 복은 있다. 복이 있어서 부인을 얻으면 즉 결혼 후부터 돈이 모이고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운이 올라온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관리를 잘 하셔야겠죠. 내가 복이 있으니까 그걸 내 잘못으로 쳐내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고, 자, 여성분들, 임신일주 여성분들 조금 이제 반대의 길을 봐야 되거든요. 이 임신일주는 여성분들 경우에는 이 관이라는 글자가 나의 남자를 뜻하는데, 남성분 같은 경우에 재라는 글자가 자신의 부인이나 여성을 뜻하고, 근데 아까 그 무토라는 편관이, 그러니까 여성분 입장에서는 편관이 남자니까 좀 다르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임신일주 여성분들은 편관이라는 것이 나의 지장간에 숨어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 내 남자가 있어도, 내 배우자가 있어도 다른 남자가 좀 멋져 보인다. 그냥 글자로만 풀어봤을 때 멋져 보이는 경우가 많은,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토의 기운 때문에, 즉 편관의 기질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임신 여성분들은 어떤 남성에게 눈길이 가냐, 좀 사회적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멋지고 배포가 큰 남자에게 끌립니다. 혹시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여성분이
임신일주라면 좀 이렇게 임신 여성분들은 좀 내향적이고 좀 그러한 좀 섬세한 분들보다는 좀 이렇게 좀 배포가 크고 좀 남성다운 분들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임신 여성분들은 언변과 대치가 뛰어나거든요. 재치가, 기본 소양이 재치가 머리가 좋잖아요. 뛰어나서 사회적 활동을 해야 부부 관계도 좋아지고, 집에만 묶여 있을 경우, 한마디로 전업하시거나 뭔가 집에 살림에 묶여 있을 경우 좀 배우자와 언쟁이나 다툼이 많을 수 있다. 이거를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 그 임신일주에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집에서는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조금 사회활동을 하시는 것이 우리 임신 여성분들은 본인의 가정생활에도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이 지장간 속에, 그러니까 뭐 이제 편관, 즉 이 무토의 영향으로, 자, 우리 임신 여성분들은 나의 그 남편 자리가, 배우자의 자리가, 남편의 역할이 조금은 부족한, 그러니까 남편의 역할이라면은 뭐 그 사회적 기준에서 남편이라면 뭘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좀 그런 역할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남편을 둘 가능성이 있다. 없을 수도 있다. 다른 글자가 이제 대신 들어오면.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남편복이 있네요, 없네요. 이런 거를 논할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고, 다른 글자를 조합하였을 때, 이 특징은 더 크게 발현될 수도 있고, 아예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아주 좋게 길하게 발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 글자 두 개만 봤을 때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마지막. 제가 조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일단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다 드렸고, 또 마찬가지로 못 드린 게 있다면 제가 추가적으로 뭐 댓글에 남겨놓을 텐데, 기본적으로 임신일주는 박학다식이죠. 좋죠. 박학다식. 뭐가 있냐면은 제복박복. 복박복 나쁜 게 아니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처음에 드렸던 말씀이랑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끝이 안 나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면 내가 이제 이거 하다가 관두고 다른 거 해볼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같은 계열로 이동하는 건 나쁘지 않거든요. 뭐 같은 아주 큰 안에서 봤을 때 같은 직업 계열로. 근데 이 임신은 진짜 A라는 걸 했다가 갑자기 B로 가는 경우가 많고, B를 하다가 진짜 C로 가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가 조금 다른 일주에 비해 좀 잦아요. 그러니까 잦은 직종 자체, 아예 직종의 변경보다는 잘 안 써지네요. 죄송합니다. 변경보다 나만의 한 길을 정해서 꾸준히 나아가자. 자, 나만의 확실한, 그다음에 안정적인 명함을 꼭 갖추자. 그러니까 뭐 제가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하기보다는, 자, 그 에너지를 한 곳에 쏟아 부으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 임신은 성공 안 하기가 힘들다. 성공 안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진짜 재주꾼들이 엄청 많고, 기본적으로 임신 일주분들 성공한 분들 당연히 많은데, 여러 가지 나의 사회적 명함을 여러 개 두면서 그냥 나만의 자기 만족에 머물기보다는 사회적인 인정, 자, 그런 부분을 조금 내가 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잦은 직종 변경보다는, 그러니까 나만의 길을 나가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같은 업종 안에서는
저는 또 역마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직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한 회사에서 뭐 거기서 이제 뼈를 묻으시라 이게 아니라 어떠한 내가 큰 그 직업을 갖고 있다면 그 안에서의 이직은 오히려 우리 임신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나 아예 직업의 그 직업 자체를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그냥 아주 그냥 그 유치한 예지만 뭐 내가 어떠한 뭐 전문직을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교사를 하다가 갑자기 나는 이제부터 연극 배우가 될 거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예 직업군이 제가 말씀드린 게 교사라는 직업군과 무슨 연극 배우의 그런 직업군은 확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열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뭐 의사를 하다가 난 이제 가수가 될 거야. 그러니까 제가 너무 예시가 지금 비루한데 어쨌든 그런 이제 변화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은 직업 안에서의 이직이나 변화가 아니라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임신일주 여기에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타로 솔티라는 제가 채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로 솔티에서는 조금 아무래도 타로의 특성상 인연운 쪽을 더 많이 다루고 있긴 한데요. 또 타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타로 솔티라는 채널에서 만나뵀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임신일주 분들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조금 더 추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제가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신 부분이 있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제가 또 다음 일주 정해놓은 게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또 찾아보고 다음 일주 아마 신미일주일 것 같거든요. 한번 찾아보고요. 다음 일주에서 또 만나 뵐게요.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